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5월 23일자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KSC 스마트 위클리입니다. 탑스토리는 이 정도 일주는 수주 28% 감소, 폐업 30% 증가, 성장 동력 꺼져가는 건설업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건설 수주가 28% 줄었고 4월 기준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25%가 급등했다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 사업은 많이 줄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뭐 건설업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제 크게 나눠지니까 토목 쪽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토목을 검색을 해보면, 자, 공사 종류별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죠. 국내 건축 수주는 10조, 20조, 건축 수준 20조로 27% 줄었고, 토목은 13조 원으로 29% 감소했다. 건축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토목 부문은 뭐 기계 설치가 왜 토목 부문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교량, 치산 치수 등이 지난해와 비교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격의 위축으로 현재 공사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며 지방 소형 건설업체들은 토목공사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 토목공사가 줄어든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토목공사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보통은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그죠?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토목공사를 많이 발주해서, 그죠? 경기를 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작동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자, 다음 소식은 학회 소식인데요. 첫 번째가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 안내입니다. 이거는 학회에서 기술 교육을 하더라고요. 6월 20일, 다음 달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서울 교대에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 안내 해가지고 공동 주체가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 사업단, 한국건설자동화 로보틱스 학회, 그다음에 대한토목학회 시공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선착순 200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 사업단장이죠. 그다음에 BIM 관련해서 뭐 이렇게 쭉 이틀에 걸쳐서 교육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산학회 얘기는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슈톡 콘서트 강의 일정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이제 사이언스 꼭지입니다. 슈퍼휴먼 AGI, 예상보다 빨리 온다. 이게 AI가 그 발전 속도가 가속이 붙는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이 정도 돼서 뭐 이게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더니 점점 짧아져서 최근에는 이제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이 제일 일반적이네요. 젠슨 황이나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나와서 5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5년. 근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르면 내년, 즉 2년으로 봤거든요. 뭐 그런 그 근거들이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지난번 그 GPT-4 5조 옴니 요거 시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시각장애인이 택시 잡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설명을 다 해줘요. 지금 택시가 오고 있다. 지금 손들어. 뭐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인공지능 중에 중요한 게 인식이잖아요. 인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추론을 하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 인식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멀티모달. 그죠? 멀티모달. 즉, 지금은 우리가 그 채팅만 하는 게 텍스트인데,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 그죠? 음성, 그 다음에 영상.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이런 인식 능력이 올라가면서 AGI, 즉 일반 지능이 정말로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일부만 무너뜨려 건물을 붕괴하는 걸 막는다는데, 이게 이제 네이처지 그 표지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이처는 이제 과학 잡지잖아요. 과학 매거진인데 여기에 이렇게 과학 관련이 아닌 그 인 관련한 표지 사진이 올라온 건 처음이라고 이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사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호세 아담 스페인 발렌시아 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에는 건축공학과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죠? 검색을 했어요. 호세 아담. 검색을 해보면 당연히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나오죠. 시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댓글도 달아놨는데 이런 것도 못 참죠. 아니, 호세 아담이라는 사람이 시빌 엔지니어링, 즉 토목공학과 교수인데 어째서 건축공학과 교수로 번역을 했을까요? 라고 제가 기사를 댓글을 남겨놨는데, 어찌됐건 외국에서는 건물도 이제 그 시빌 엔지니어, 즉 토목공학 전공한 사람들이 설계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기사에서 이제 논문 전체 내용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뭐 여기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뭐 여기 보면 2층 조립식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지게차를 이용해 건물 하중을 견디는 주요 기둥을 쓰러트리는 실험을 했는데,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제거했다. 예를 들어서 뭐 얘하고 얘를 제거했다. 약간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이어 제거된 기둥 사이에 있는 모서리 기둥을 하나 제거했다. 그럼 아무튼 뭐 이게 꽤 여러 개인가 기둥이. 그죠? 건물들은 여러 개의 기둥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뭐 모서리 기둥을 제거했다. 했다. 그러자 사라진 기둥이 직접 지탱하는 영역은 뭐 붕괴됐지만, 예를 들어서 직접 지탱하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 부분은 붕괴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 연결하는 보에 충분히 힘이 가해지면 해당 보가 무너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요게 이 기둥들이 파괴가 되면, 그죠? 이쪽으로 전체 구조물들이 이렇게 쏠리면서, 맞아, 이쪽에서 본 모양을 그리면 이게 투베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파괴되면은 뭐 이게 이제 예전에 쓰리베이나 쓰리베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더 이제 이게 이 논문에 주장하는 게 더 잘못 맞아 떨어지겠죠. 만약에 이게 파괴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쏠리면서 전체가 무너지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 보, 그죠? 이 보를 잘 부서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파괴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 기둥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딱 잘라갖고 여기만 싹 무너지게. 갖고 얘는 온전히 남아 있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설계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몰라도, 얘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기둥들이 받는 힘이 줄어들까는 싶거든요. 어차피 지진이 계속 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진이라는 게 뭐 몇십 분간 걸쳐서 오는 건 아니긴 한데, 어, 그래서 얘를 대신 희생시킨다는 건데, 저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얘들을 살리려고 그냥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 건물, 이런 건물을 설계해 놓으면 이 건물 사람, 이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가 논문을 정확하게 다 읽어보진 않아서 그런데, 요 기사에 써 있는 요 한 문단만 가지고 이걸 상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대신 희생시킨다. 여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무튼 대신 희생이라는 말이 그게 좀 조금 꺼림직합니다. 그냥 연구는 연구일 뿐이겠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피라미드 건설에 수로로 사용된 나일강 지류를 찾았다는 얘기인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나일강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피라미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 뭐 공사를 하려면 뭐 물도 충분히 해야 되고 이동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 땅 속에 이게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모래가 날라와서 이쪽 지류가 덮인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연구한 사람들 그걸 찾아냈다는 얘기죠.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피라미드 만들어진 요게 쭉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요 지류가 있었다. 그걸 찾아냈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예전에는 뭐 그 강이 그 운반이나 뭐 이런 지금 말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물을 이용해서, 물 위에서 바람과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찾아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꼭지입니다. 당선자 지위 박탈해. 이건 뭐 잠수교 얘기입니다. 잠수교 얘기는 이건 뭐 아무리 그 건축이 디자인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교량이라는 시설을 건축 설계 공모로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토목구조일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보도자료 내용은 이겁니다. 당선자 지위 박탈해야 한다. 당선자 지위 박탈해야 된다는 거는 거짓으로 이 작품 아니죠. 뭐 저는 설계 아니라고 부른다. 작품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하죠.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안이죠. 설계안. 어디까지나 설계안, 계획안을 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고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 그 좀 세게 뭐 오세훈 시장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목에다가 냈죠. 사실상 다른 언론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떻게 보면 이제 이런 주장이나 그다음에 뭐 논란 이런 식으로밖에 기사 제목이 안 나왔었는데 한겨레 신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기사에 정치적인 걸 섞어서 어그로를 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요 기사 한번 보시면 토목구조기사에서 배포한 자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당선자가 제시한 CG는 여기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치수대로 해보면 물론 뭐 그 당선자가 얘기한 거는 과거 홍수의 13.7 위에다가 얘를 계획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굳이 그대로 13.7로 인정하고 이것도 물론 하천법 위반이죠. 인정하고 해도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보도자료의 주 내용은 이 자체가 속인 거다. 속인 거기 때문에 당선자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안산시가 안산선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산의 4호선이죠. 안산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4호선입니다. 4호선이 안산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하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뭐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지자체가 이거를 개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그 중에 좋다고 하는 안을 선정해서 일단은 선도 사업이라고 했나요? 뭐 그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올해 말에 이제 그걸 선정한다는 얘기는 안산시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산시 이 4호선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안산선 이렇게 요 기사에서 보면 여기 한대암역에서부터 안산역까지 여기 이제 안산역이 어딨죠? 안산역에 있네요. 안산역까지 이렇게 한대암역에서 안산역까지 요 구간을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지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철도 부지가 있으면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긴 한데 여기는 좀 상당히 부지가 넓네요. 그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옆에 그러니까 철도 부지는 상당히 생각보다 좁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서울역, 용산역, 그죠? 용산역 한번 볼까요? 용산역에 노선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무튼 역은 쭉 늘어나는 구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용산역하고 서울역 사이에 그죠? 남영역 뭐 이런데 한번 보더라도 생각보다 넓진 않거든요, 철도 부지가 이렇게. 근데 재보면 넓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30m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만 개발해가지고는 이 공사비는 아마 충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가이드라인에는 여기에 이제 철도 부지로부터 뭐 얼마까지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통으로 개발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어, 땅주인들 그죠? 땅주인들한테 이제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약간 도시재생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부지에서만 하면은 뭐 시나 국가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게 쉽게 되는데 사실상 민간 부지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좀 복잡하거든요. 여긴 땅 주인들이 그럼 나가 동참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재개발할 때 동의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어, 지자체들이 결국은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10조짜리 가덕신앙 사업자 선정 돌입 업계 반응은 냉랭. 근데 이 매체 지난주에도 이 기사가 사라진 게 있었죠.
이번에도 이 기사가 사라졌어요. 대신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국토부가 이제 설계비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비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는 10대 건설사 중에 이제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는 거를 두 개로 제한했다. 대기업 두 개 회사만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다. 그거 이제 시공사의 불만이고 설계사는 이게 1,8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설계비가 817억으로 잡혀 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실비정의 가상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실비정의 가상 방식하고 요율 방식인데 이게 10조 사업이잖아요. 요율 방식으로 하니까 요율 방식으로 하면 1,800억 정도가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거고 실비정의 가상 방식으로 해서 뭐 800억대로 이렇게 확 1,000억을 깎았다는 얘기인데 자기네가 유리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비정의 가상 방식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결국 이제 인건비니까 설계비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가 그죠 명확하게 공항이 그게 명확하게 돼 있나요? 실비정의 가상 방식으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공항 분야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사의 일정 여유를 곱하는 그죠 이제 설계 업계에서는 이걸 주장한 거고요. 국토부는 실비정의 가산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도시조성 공사비에 일정 여유를 곱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면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어서 공항 분야에도 실비정의 가산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비정의 가산 방식으로 하려면은 공항에 대한 실비정의 가산 방식으로 구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 분야 실비정의 가산 방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보면은 공항 분야는 없을 것 같아요. 실비정의 가산 방식이라는 게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분야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명확하죠. 공사비 요율을 하는 거는 뭐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 거고 공항 분야 실비정의 가산 방식 기준이 없다 보니 에, 창의적으로 만들었나 보네요. 발주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서울 모든 지하차도 전기 설비 지상으로 옮긴다. 요거는 이제 그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큰 사고였죠. 지하차도 침수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영상으로도 올렸지만은 그 배전반, 그러니까 전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데죠. 사실상 펌프 자체는 수중 펌프이기 때문에 물이 잠겨도 작동은 합니다. 작동은 하는 거고 단지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기를 배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말하자면 온오프하고 뭐 스위치 관리하고 스위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보통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하차도가 이렇게 이제 땅 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을 집수정이라고 그러죠. 집수정. 여기에 이제 물을 담죠. 물이 들어오면 여기 물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서 물을 이제 밖으로 퍼내는 건데, 그죠? 밖으로 퍼내는 건데 여기 이제 수중 펌프가 있고 보통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제차도 가다 보면 보이고 문이 이렇게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집수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제차도 보면 여기 문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여기에 공간이 뭐 이렇게 있는다든가 아예 또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당히 낮은 부분에 있죠. 지하철도 이렇게 잠기면 여기도 같이 잠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빼낸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지하차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사거리나 뭐 이런데 그 U타입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하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는 이제 사거리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타입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박스 구간이면은 여기에 공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철도를 길게 만들면 여기 공간이 있고 왜냐하면 좌회전은 이렇게 해서 또 좌회전으로 가는 거니까 공간을 만드는데 보통 여기 좌회전 차선에 딱 맞춰서 그 박스 구간을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최소화해야 되니까 박스 구간은. 근데 이제 이런 걸 만들고 그러려면 사실상 이런 데다가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 거죠. 지하철도 계획을. 전체 지하철도 연장이 늘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배전반 정도면 모르겠는데 뭐 전기실 그래갖고 더 공간이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지하철도를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소식인데요. 이제 호치민시 얘기입니다. 호치민시 얘기인데 여기가 130억 원 들인 배수시설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모든 토목시설은 거의 다 네트워크잖아요. 어디 한 군데를 잘 정비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결국 이제 강까지 이제 기사에도 나오는데
강까지 가는 그 모든 곳이 다 개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일부만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개선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얘기인데요. 이제 중국이 2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내셔널 뉴클리어 파워. 결국 이제 우리나라 뭐 한수원 수력 원자력 그죠, 원자력. 여기 이제 국가가 만든 원자력 발전소 그 회사겠죠. 거기 가서 스타트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중국에서 가장 큰 옵쇼 해상에다가 솔라팜을 만든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앞바다에다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 발전소 어, 아마 할당량이 있을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발전소마다 얼마큼 이상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돼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해상에다가 엄청 큰 어,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런던 얘기입니다. 런던이 스펀지 시티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뭐 토목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오셨겠지만 홍수 얘기입니다. 홍수 때 땅으로 많이 이렇게 그 빗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도시화가 돼서 그게 다 이제 하수구로 가는 거고, 그 하수구 용량이라는 게 예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지금 그 기록이 갱신되고 있잖아요. 비 오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스폰지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입니다. BBC에서 방송이 된, BBC에서 보도가 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로드에다가 내용을 넣고, 요거 다 긁어갖고 넣은 겁니다. 긁어서 넣고 요약을 시켜봤더니 뭐 침수가 자주 기후변화로 인해서 런던이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스펀지 시티 개념이 제한되었다는 얘기고요. 뭐 공원, 습지, 연못, 강 등의 녹지와 수공간을 활용해 빗물을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중국인 2013년부터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케냐의 스펀지 타운 등 세계의 여러 도시도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포장이 되면서 그 물들이 그대로 어, 하수 시스템으로 유입이 되고 그 강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침수가 발생하는 건데, 그것들 땅속으로 다 흡수시켜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핫클립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제36회 건설정책 포럼 영상을 올렸고요. 여기 이제 토목의 날 3월 29일인가요? 그때 있었던 행사죠. 그 영상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집트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또 이집트 얘기입니다. 이집트가 인공강을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강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예전에 뭐 리비아 대수로 8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뭐 리비아도 그런 대수로 공사를 해놨잖아요. 아무튼 뭐 다 사막인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그 브리핑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집트 뉴 델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강 건설. 거대한 토목 사업이죠.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인데, 여기 보면 저는 여기 이제 보일 줄 알았는데 지도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딘지 못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클립은 이제 국토부에서 올린 영상인데, 동탄 경부 직선화 사업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토목에서는 경부 직선화 사업이라고 불렀는데, 동탄 거기 이제 고속도로를 덮어서 동동탄과 서동탄을 이렇게 덮어서 연결한 그 사업을 소개하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은 세계 뭐 자동차 통계부터 시작해서 쫙 빌드업을 해서 경부속도로 얘기도 나와요. 경부속도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동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파지 않고 덮어 만든 뭐 광폭 지하 터널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지하 터널로 생긴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동탄을 이었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동탄과 동동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어서 쾌적하게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뻗성 그런 국토부의 게시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제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 주간 토목 소식 나간 이후,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15일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자, 5월 20일에 이 소식은 이게 오픈 AI에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의 연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의 연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사실상 그 클라우드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 연결하면은 제가 이제 승인을 해야겠죠. 승인을 하면은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챗GPT 4, 5죠. 옴니의 약자. 옴니를 내놓으면서 무료 사용자에게도 풀었어요. 그래서 무료 사용자도 뭐 파일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이제 가입은 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의 차이는 이제 쓸 수 있는 양, 무료 사용자는 이제 몇 번 하면은 그냥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유료 사용자는 더 많은 채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상당히 재미있는 저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교량 만들고 그러면서 이 그 물 밖으로 요 기초가 다 되고 물 밖으로 요 기둥까지만 나오면 이제 공사는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수중 공사가 어렵고 물막이 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퍼댐 여기 이제 코퍼댐 이중 그 시트 파일을 박아서 여기다 이제 채우고 뭐 이렇게 스트럿으로 해갖고 코퍼댐 만드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히빙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물 히빙이라고 하나? 히빙 파이핑 뭐 기타 등등 이런 지방공학적으로 것들을 어떻게 막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채널은 외국에서 만든 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이제 뒤에 한국어가 붙어 있잖아요. 상당히 그래픽의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고 뭐 학생들이나 뭐 실무진들 이제 주니어 실무진들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좀 안타까운데 이게 영랑호 속초에 있는 영랑호를 산책길을 만든답시고 이 폰툰으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길게 만들었던데 영랑호 호석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건데 아마 인공위성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위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 이게 보니 찾아보니까 이게 폰툰이더라고요. 폰툰.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약간 이쪽 색깔하고 이쪽 색깔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이런 걸 불어도 물결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막히는 거죠. 아무튼 뭐 밑에는 이렇게 하고 이쪽을 통과한다고 그러지만 얘가 뭐 흘수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얘가 깊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 생태계를 단절하는 거죠. 교량으로 띄워서 하면 아마 공사비가 많이 당연히 들겠죠.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띄워놓기만 하면 되니까 콘크리트 폰튼으로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콘크리트 폰튼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콘크리트 임의가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물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더 안 좋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더 안 좋겠지만 어찌됐건 이거 물 위에다 띄워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넓은 면적의 구조물이 물 위에 떠 있는 거다 보니까 단절도 시키고 그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라서 물론 뭐 콘크리트가 그렇게 나쁜 유해 성분이 엄청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가 좋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철거 수순 돌입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추진한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부터 애저에 챗GPT4 옴니 사용 가능하다. 애저니까 애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검색하고 한다는 게 내가 올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만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와 OS와 이런 것들에 다 AI가 접목이 돼서 결국은 컴퓨터 안에 있는 내 자료들 또는 뭐 클라우드 위에 있는 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AI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내 컴퓨터에 있는 것도 그런 AI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OS 단으로 AI가 들어가지 않을까.
온디바이스라 그러죠.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 자, 그다음은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어렵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주택 사업이라는 건 항상 뭐 신도시도 결국 주택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 이제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연기가 될 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도하 엔지니어링 몽골 지하철 컨설팅 2단계 요 얘기는 음, 우리나라 도하 엔지니어링이 몽골 지하철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사하지만 이제 설계입니다. 결국 기획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걸 이제 컨설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거의 다 중과 사파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조금 저기 한 게 가격이에요. 도하 엔지니어링은 약 500, 그죠? 580억 원을 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중국이 광저우 메트로가 580억, 도하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두 번째 CRDC 여기가 710억,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580억, 710억이면 꽤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러시아 NPS 엔지니어링, 얘는 730억. 그러니까 도하가 로이스트라는 거죠. 로이스트인데 참여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인건비가 센 나라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이 580억으로 중국하고 광저우 메트로 회사하고 같은 금액을 써냈다. 그래서 이게 남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실적을 올리려고 그 낮은 금액으로 쏘면은 해외 사업이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이렇게 그죠? 수주에 뭐 의의를 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오라클이 AI 코딩 동반 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죠. 코드 어시스턴트를 발표했다. 사실상 오라클이라는 게 자바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바. 그리고 또 뭐 DB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코드 어시스턴트를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AI 기능 중에 코딩을 해주는 기능이 가장 막강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소식은 시도, 모도 섬주민들 주차 답 없다. 자, 이거 그 섬이 육지화가 되면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도, 모도 섬주민들 주차. 왜냐면 옛날엔 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섬 주민들 정도만 쓰는 그런 정도의 대수인데 외부인들이 막 들어오면은 주차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있냐면은 영종도가 있으면 영종도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내년 완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 교량이 지금 만들어지면 이제 완전 육지화가 되는 거죠. 지금 연도교로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세 개의 섬끼리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육지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긴 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뭐 여기에도 이제 저기도 나오지만 무의대교 전철 밟나 무의대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제가 그 트위터에 올린 기사들은 이제 다 그 잠수교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3일자 토목 주간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